자, 그 다음 가봅시다. 자, 그 다음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변동 중에서 뭘 해볼 거냐면, 변동 중에서 우리 탈락을 좀 해볼 겁니다. 탈락. 자, 탈락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잘 봐. 일단, 탈락은 음운이 어떻게 되냐면, 소실이 되는 거야. 소실. 즉, 음운이 없어진다는 소리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가 음운이 없어질 때 없어지는 케이스가 존재하거든. 그 없어지는 케이스가 총 2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 없어지는 케이스별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단순화. 자, 이게 뭐냐면 2개의 음운인데 1개만 남는 상황인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자, 봐봐. 잘 봐. 자음이 뭘 이뤘어? 군을 이뤘어. 자음이 뭘 이뤘어? 군을 이뤘어.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단순화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가보자. 자음이 뭘 이뤘어? 군을 이뤘어.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단순화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음이 2개였다가 자, 2개였다가 단순화된다. 1개만 남는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일단 교과서식 개념과 실전 개념을 다 써보도록 할게. 교과서는 뭐냐면 겹 받침 중 1개가 뭐 되는 상황이야? 탈락되는 상황이야. 겹 받침 중 1개가 탈락하는 거야. 그럼 받침 중에 뭐 리을 기역, 니은 치읓, 리을 미음 등등등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1개만 살아남는다는 소리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너네가 그냥 겹받침만 보면 탈락시키려고 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봐보세요. 우리가 실정이 이러면 이걸로 외워야 돼. 음은 환경에 음은 환경이라면 다시금 음은 환경이 어디야? 대각선이야. 대각선에 자음이 연달아 몇 개? 3개가 올 때. 음은 환경에 자음이 연달아 몇 개 올 때? 3개 올 때 받침 중에 하나가 나가 떨어진다는 소리거든. 잘 봐봐. 근데 이 케이스가 적용이 될 때가 있고 적용되지 않을 때가 존재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뭔 말이냐면은 적용을 할 때는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돼. 즉 무슨 말이냐면 초성이 뭐인 상황이야? 이응이 아닌 상황이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게 중요해. 자, 자음이 연달아 3개가 아닌 케이스는 뭐냐면 초성이 이응인 상황이야. 자, 요거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예시 한번 가보자. 자, 초성이 이응 이상 가보자. 자, 잠깐만. 눈에 뭐가 들어왔어. 미안합니다. 자, 꺾여! 닭을이라고 얘기를 했어. 닭을. 오케이? 자, 봐봐. 받침이 몇 개야? 2개지. 리을 기역이지. 그 다음에 초성이 뭐예요? 이응이죠. 얘들아, 초성의 이응은 항상 뭐라고 인지해야 되냐면 초성의 이응은 빈칸이에요. 빈칸. 없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초성의 이응이 왔어. 그럼 항상 뭘 생각해야 돼? 형태소가 뭔지. 자, 얘 형식 형태소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형식 형태소죠. 자, 그런다고 했을 때
초성이 이응일 때 형식 형태소일 경우 다시 초성이 이응일 때 형식 형태소인 경우 자음이 연달아 3개 온 게 아니라 자음이 2개만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얘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면 달글이라고 발음을 해요. 다글. 그래서 달글이라고 발음을 해야 돼. 왜요? 리을, 기역, 이응이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요 이응은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음운 한 개의 리을, 기역만 온 거야. 그런 상황에서 뒤가 초성이 이응으로 시작하는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일 때. 형식 형태소일 때 그때는 받침을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연음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뒤에 있는 음운이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다른 거 한번 해볼까?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일을 가볼게. 자, 얘도 음운 환경에 자음이 연달아 3개 온 상황이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얘도 발음 어떻게 돼? 일글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런 거야. 음운 환경에 자음이 연달아 3개가 왔다. 근데 초성이 이응일 때, 특히 그 초성 이응의 형식 형태소일 경우에는 받침 뒤에 있는 친구를 그냥 어떻게 한다? 연음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케이스대로 조금 인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음군단수 제대로 배우긴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자음군단수와 예시를 한번 여기다 써볼게. 어떤 걸 써볼 거냐면은 닭만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봐봐. 리을, 기역, 미음. 초성이 이응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는 음운 환경의 자음이 연달아 몇 개 온 거야? 3개 온 케이스야. 그러면 받침 중 하나가 나가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쌤, 그럼 받침 중에 하나가 뭐가 나가 떨어져야 되나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케이스 보여줄게. 리을, 기역, 그 다음에 리을, 미음, 그 다음에 리을, 피읍. 오케이?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요. 뒷자음이 남아요. 뒷자음이 남아.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가보자. 리을, 기역, 미음. 뭐가 남는다고? 뒷자음이 남는다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근데 봐봐. 다시 뭐랑 만난 거야? 기역과 미음이 만난 거지. 이해했어? 그럼 뭐가 일어나야 돼? 비음화가 일어나야겠지? 그래서 기역과 미음이 만나서 결론적으로는 요게 당만 요렇게 발음이 된다는 소리야. 당만.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얘는 완전 동화야, 불완전 동화야? 이응으로 바뀌었으니까 미음이랑 똑같지 않으니 불완전 동화. 누가 누구한테 영향 줬어? 미음이 기역한테 영향 줬으니까 역행 동화이면서 불완전 동화다. 그리고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으니까 조음 위치가 바뀐 거야? 조음 방법이 바뀐 거야? 즉 가로로 바뀌었어? 세로로 바뀌었어? 가로는 그대로 있고 세로로 떨어지기만 했기 때문에 조음 방법이 바뀐 거다. 나도땡님 무슨 말이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지금 말한 게 실제 시험에 나온 거야. 너네 시험에.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친구들은 뒷자음이 남는다고 했을 때 자, 기분 좋게 해줄게. 나머지 겹자음. 나머지 겹받침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남을까? 앞자음이 남아요. 졸라 편하지? 앞자음이 남아요. 그럼 봐봐. 선생님 저기다 지금 니은 지읒 써놨지. 뭐가 남아? 니은. 왜요? 나머지라서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이지? 근데 사실 좀 보면 좀 많이 과격하잖아. 그죠? 과격하게 나눴잖아. 너네 이해하기 편하려고 선생님 좀 과격하게 나누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CF하고 한번 써볼게. CF. 이러다 보니까 예외사항이 존재해요. 예외사항이. 뭐냐면 또 나옵니다. 용언의 어간 뜻 음절
받침이 리을 기억이야. 원래 리을 기억은 뭐가 남아야 돼? 기억이 남아야겠지. 근데 뒤에 예를 들어서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갖다 붙었어.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갖다 붙었어. 그러면 예외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남아야 될까? 얘는 남는 걸 써야지. 앞자음이 남아요. 자, 봐봐. 예를 들어서 read, 읽다 라고 했어. 오케이? 그럼 얘도 리을, 기읍, 디귿이 만났으니까 음운 환경의 자음이 연달아 몇 개 왔어? 3개 왔네. 그러니까 얘 받침 중에 뭐가 나가 떨어져야 돼? 리을이 나가 떨어져야 돼. 즉 뒤에 게 남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뭐랑 만난 거야? 기역과 디귿이 만났어. 그럼 뭐가 일어나야 돼? 아까 전에 배웠던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서 읽다라고 발음을 해야 돼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근데 이 케이스 한번 따져보자. 읽고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얘 발음할 때 원칙상을 적용해서 뭐 읽고 그 다음에 읽고 요렇게 발음을 하겠어? 발음해봐. 읽고라 그래? 읽고라 그래? 읽고라고 하지. 그러면 이렇게 발음을 안 한단 말이야. 어떻게 발음해요? 최종 발음이 읽고가 돼야 돼. 최종 발음이. 그럼 봐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잘 봐. 리을, 기역, 기역. 봐봐. 용언의 어간 끄듬절. 이거 용언이에요? 읽고? 네. 용언이에요. 왜요? 기본형이 존재하니까요. 읽다. 여기 있잖아. 기본형 존재하니까 용언이에요. 용언, 어간 어디예요? 읽이에요. 읽고는. 왜요? 읽으시고. 납득돼서 무슨 말인지? 끄듬절 받침이 뭐야? 리을, 기역이야. 이해했어? 그때 뭐로 시작하는 어미?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 이렇게 된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자, 그런다고 했을 때 받침이 뭐가 남아야 돼? 우리 주목, 앞자음이 남아야 한다. 그럼 뭐가 남아야 한다는 소리야? 리을이 남아야 한다는 소리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 다음 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해했어? 그 다음 고 이렇게 돼. 나도 됐어? 그래서 리을이 남아야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너네가 이제 좀 띵동한 친구들 이제 질문을 할 거야. 쌤, 이 최종 발음이 쌍기역이잖아요. 맞아. 근데 리을이랑 이 기역이랑 만나서 이게 쌍자음이 돼요? 이거 관형산 전성어미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훌륭하고 띵동한 친구가 하나 있단 말이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 친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가 안타깝게도 없었어요. 근데 아주 띵동한 친구가 있단 말이야. 여기 있잖아? 아주 띵동한 친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이렇게 설명했어. 자, 정말 별표. 이거 만약에 학교에서 나온다. 이거 모르면 절대 뒤져도 못 맞춰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별표. 자음군 단순화와 그 다음에 된소리 되기의 순서입니다. 뭐냐면, 자, 첫 번째, 한 단어일 경우, 한 단어일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 단어일 경우가 아닐 때, 즉 무슨 경우냐면은 두 단어일 때라는 소리거든. 두 단어일 때. 자, 그럼 이게 뭔 개소리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무슨 상황일까? 갑니다. 한 단어라는 경우는 이렇게 좀 인지하면 좋을 것 같아. 품사가 몇 개냐면은 한 개인 거야. 우리 앞으로 단어 뭐라고 인지할 거야?
품사로 인지할 거야. 그러면 요 두 단어라는 거는 품사가 몇 개라는 소리야? 두 개라는 소리겠지. 이해했어? 즉 사자로 끝나는 게 그 단어 내에서 두 개라는 소리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한번 봐. 읽고. 품사가 한 개야, 두 개야? 한 개야, 한 개. 한 개야. 왜? 동사 하나로 끝이잖아.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한 단어의 경우에는요, 된소리 되기를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을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럼 두 단어일 때는 어떻게 해요?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된소리 되기를 적용을 합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선생님이 케이스를 3개를 써볼 테니까 그걸로 한번 학습을 좀 해보자. 자, 여기 읽고 한번 가볼게. 읽고 같은 경우에 일단 된소리 되기로 맨 마지막에 일어나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된소리 되기로 한번 가보자. 리을, 기억, 기억이야. 그럼 일단 뭐부터 일어나야 되냐면 기억과 기억이 만나서 뭐부터 일어나야 돼? 된소리 되기부터 일어나야 돼. 그럼 쌤 이거 된소리 되기 몇 번 조항이에요? 첫 번째 있지. 비읍, 디귿, 기억이. 기억,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을 만나면 요 친구가 뭐가 된다? 쌍잠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납득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전히 음운 환경에 자음이 몇 개야? 지금 4개 아닌가요? 이거 한 개야, 한 개. 그래서 3개입니다, 3개. 그럼 여전히 뭘 적용해야 돼?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해야 돼. 그래서 용언의 어간 말음의 리을 기억인데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으니까 뭐가 나가 떨어져야 돼? 기억이 나가 떨어지고 읽고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납득됐어요? 오케이? 이게 심화 개념이야.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냐면 우리가 할다가 있겠지? 할다. 자, 이거 선생님이 최종 발음을 한번 써볼게요. 최종 발음은 어떻게 되냐면요. 할다가 돼야 돼. 할다.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할다. 그럼 이거 할다라고 됐을 때, 왜 리을이랑 디귿이랑 만났을 때? 왜냐면 이거 리을, 티읕, 디귿이니까 여기 해당하지 않으니 나머지라서 티읕이 나가 떨어져야 돼. 그러면 리을과 디귿이 만났는데 쌍디귿이 된다고? 이거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요 할다 같은 경우는 품사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 그냥 동사로 끝이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이 상황일 때는 뭐부터 적용을 하는 거야? 된소리 되기부터 적용을 하는 거야. 선생님 여러 케이스를 좀 보여주려고 그래. 잘 봐. 여기 티읕과 디귿이 만났잖아. 그지? 티읕과 디귿이 만났잖아. 그럼 이런 생각 할 수 있어? 선생님 티읕이랑 디귿이 만났는데 어떻게 된소리가 되나요? 선생님 저 된소리 되기가 아까 앞에 저 강의 진짜 열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된소리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얘들아 잘 봐봐. 티읕은 받침에서 발음될 수 있는 친구가 아니야. 티읕은 받침에서 발음이 되면 어떻게 발음이 돼야 돼? 디귿으로 발음이 돼야 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표기에는 티귿으로 되어 있지만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 디귿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 환경이 마치 뭐랑 만난 거랑 똑같은 환경이야? 디귿과 디귿이 만난 환경이랑 똑같은 환경인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를 발음을 할 때 이렇게 발음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여전히 음운의 변동, 자음군 단순화 조항에 접촉을 하죠. 음운 환경에 자음이 몇 개 왔어? 3개 왔지. 리을 티읕은 앞자음이 나와야 돼. 왜? 나머지라서. 그래서 티읕이 나가 떨어지고 리을이 남은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요게 두 번째 케이스. 납득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 한번 가볼게. 마지막 케이스는 요거로 좀 인지하면 좋겠어. 마지막 케이스는 여덟과 아홉 할 때 여덟 과라고 볼게. 여덟 과. 그럼 봐봐. 얘도 똑같이 리을, 비읍, 기읍. 비읍과 기읍이 만난 상황은 똑같이 만들어 놨어.
된소리가 일어날 수도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어. 근데 얘 최종적으로 발음하면 여덟과라고 발음을 하게 돼요. 그죠? 여덟과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야. 그럼 쌤 얘는 왜 된소리 대기를 적용하지 않고 바로 자음군 단수로 비읍이 나가 떨어진 상황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자면은 봐봐. 여기는 품사가 몇 개야? 라고 물으면 여덟이라는 명사와 그리고 과라는 뭐가 붙었어? 조사가 붙었어. 즉 이렇게 쪼갰을 때 이거 둘 다 뭐가 붙을 수 있어? 사라고 뒤에 사자가 붙을 수 있지. 그러면 단어가 몇 개라는 상황이야? 두 단어라는 상황인 거야. 두 단어일 때 뭐부터 적용을 해야 돼? 자음군 단순화부터 적용을 해야 돼.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 적용하니까 리을, 비읍, 기역 뭐 남아야 돼? 나머지라서 뭐가 남아야 돼? 리을, 앞자음이 남아야 한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된다면 무슨 말인지? 자, 요게 예외 첫 번째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이제 쓰고 다 지울 거예요. 두 번째 예외사항은 얘는 그냥 외우면 끝입니다. 밥 플러스 자음, 밥다 이런 거지. 밥 플러스 자음. 그 다음에 넙 둥글다. 그 다음에 넙 적하다. 그 다음에 넙 죽하다. 요 4개 케이스 있지? 4개의 케이스는 리을, 비읍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나머지라서 앞자음이 남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남아? 비읍이 남는다야. 이해했어? 자, 딱 요것만 그렇습니다. 이해됐나요? 딱 요것만 그래요. 나머지는 안 그렇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일단 자음군 단순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 및 설명이었어요. 알겠죠? 그러면 좀 점검 한번 해보자. 어떻게 좀 점검해야 되냐면은 탈락이니까 우리가 음운이 소실된다는 거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자음군 단순화가 2개에서 1개로 되는 즉 겹받침 중에 하나가 나가 떨어지는 상황을 좀 보여주는 건데 그 겹받침 중에서 1개가 나가 떨어지는 상황을 선생님은 개념적으로 음운 환경, 즉 대각선에서 자음이 연달아 3개 올 때라고 실전 개념으로 명명을 하는 거야. 근데 자음이 연달아 3개가 올 때 그 초성이 만약에 뭐일 경우에는 이응일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한다. 왜냐면 초성이 이응은 빈칸이기 때문에 걔는 자음이 연달아 3개 온 케이스가 아니다. 그래서 초성이 이응일 때 만약에 형식 형태소가 왔다라고 한다면은 받침을 대표형으로 바꿔서 뭘 해야 한다? 받침을 대표형 바꾼대. 미안. 형식 형태소면 받침은 그대로 연음해야 한다. 물론 실질 형태소가 온다고 하더라도 초성이 이응의 경우에는 뭐를 해야 돼? 연음을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파트에서는 무조건 뭐를 고려해야 돼? 연음을 고려를 해야 한다. 이해했어? 닭위라고 했어. 그러면 달귀 이렇게 발음해? 닭귀 이렇게 발음해? 닭귀라고 하지? 그지? 그러면 실질 형태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실질 형태소의 경우에는 받침을 정리를 하고 올려보낸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거는 음절 끝소리 규칙 적용이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선생님, 저 그 파트, 지금 방금 말씀하신 파트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무조건 나한테 카톡하고 무조건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왜 그러냐면, 봐봐. 그렇게 되는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좀 설명이 길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가느다란 물방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 원래 원칙대로 따지면, 음절 끝소리 규칙 안에 자음군 단순화랑 가느다란 물방울에 해당하는 7종 성법 이렇게 2개가 존재하는 거야. 원래. 왜냐면 얘도 봐봐. 겹받침이지. 겹받침. 그럼 얘도 음절 끝에 오는 소리가 제한이 된다는 소리거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음절 끝소리 규칙에 관련된 표준발음법 제15항을 얘도 접촉을 받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연음을 해버리는데 만약에 실질 형태소가 온다. 닭, 위 이런 것처럼 닭, 위 발음해봐. 닭, 위 닭위 이렇게 얘기했잖아. 닭위 그러다 보니까 받침을 정리를 해놓고 올려보내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니 즉 초성이 이응일 때는 연음을 고려하는 게 필수라는 소리야. 이해했어? 그럼 봐봐. 초성이 이응이 아닐 때는 우리가 지금 배운 자음군나사를 적용을 하면 되겠지. 이해들이 무슨 말인지? 자, 자음군나사 적용할 때 만약에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이 받침이 왔어. 그럼 받침이 왔으면 걔는 뭐가 남아야 돼? 뒷자음이 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남아야 돼? 앞자음이 남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예배사항이 2개 존재하고 심지어 그 용언의 어간 끄듬절 리을, 기역 요렇게 했을 때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혹은 거의 대부분의 된소리 되기와 엮어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 그 된소리 되기 순서상으로 한 단어일 경우, 2단어일 경우에 순서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선생님이 설명을 해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여기가 이제 2에서 1로 의문이 소실되는 케이스를 설명한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요거 한번 싹 지워볼게요. 얘들아, 네, 장담하는데요. 본인이 만약에 공부를 안 했잖아? 안 했으면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내용일 거야. 이해했어? 본인이 공부를 안 했으면. 근데 만약에 본인이 공부를 했으면 이게 정말 잘 짜여진 내용이겠구나 라는 걸 본인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본인이 잘 습득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놨어야 돼. 그러니까 이 직전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를 처음 하는데 이거 해서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누구 탓이야? 본인 탓이에요. 본인 탓. 이해해서 문법만큼은 선생님이 양보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알면 풀고 모르면 틀리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한번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똑같이 변동해서 탈락을 여전히 할 건데 그 탈락 중에서 뭐를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 탈락 중에서 여전히 탈락이야. 탈락이니까 당연히 뭐가 소실되는 거야? 음운이 소실되는 거야. 음운이 소실된다 했을 때 요번에는 뭘 다뤄볼 거냐면은 음운이 한 개 있는데 걔가 그냥 없어지게 되는 케이스를 조금 다뤄볼 겁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뭘 좀 다뤄볼 거냐면은 우리 히읗 탈락이라는 친구를 좀 다뤄볼 겁니다. 아시겠죠? 가보자. 우리 히읗 탈락이라는 친구를 좀 바라볼 건데 이 히읗 탈락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런 거야. 잘 봐. 얘 또 친숙한 표현 튀어나와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가 올 때.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앞 음절 받침 히읗이 탈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야. 자, 이건 그냥 예시 보면 끝이에요. 예시 한번 가볼게. 준비됐니? 가보자. 자, 예시는 이렇게 돼요. 예시 가볼게. 자, 하나 되게 정호쌤과 같은 아주 좋은 선생님 만난 것 같아. 그럼 봐봐. 요거 같은 경우에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발음하면 조은 이렇게 발음이 되죠. 얘들아 잘 들어. 우리 원칙 한번 떠올려 볼까? 요 뒤에 지금 은이라는 글자가 왔어. 은이라는 글자. 자, 초성이 뭐예요? 이응이에요. 반드시 뭐 판단? 얘가 실질 형태소인지 형식 형태소인지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얘 실질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인 것 같아. 왜? 실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얘 명사도 아니고 silver냐 뜻이? 아니지. 그 다음에 얘가 누가 수식을 해요? 은이 수식을 해? 은이 수식하는 역할은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얘는 어간이 못 됩니다. 은다? 되냐? 안 되잖아. 이해했어? 그럼 얘는 형식 형태소네.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다 보니까 앞에 받침에 뭐? 이 히읗이 어떻게 된다? 나가 떨어진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노은이라고 해볼게. 얘도 똑같이 발음하면 노은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이런 거 좀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좀 뭘 좀 인지를 하면 좋겠냐면은, 내가 뒤에 음절에 초성이 뭐로 시작하면 이응으로 시작하면 항상 실질 형태소인지 형식 형태소인지 판단하는 과정은 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걸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내가 판단을 하면 앞에 받침이 뭐가 있냐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 중에 지금 나 뭐 배운 거야? 히읗 탈락 배운 거야. 왜? 히읗 탈락 같은 경우에는 탈락에서 하나의 받침, 즉 하나의 음운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케이스로 선생님이 알려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쉽습니다. 가보자. 그 다음이 리을 탈락이에요. 리을 탈락. 자, 여기서 선생님이 좀 얘기할 게 꽤 깁니다. 직전 보강이라서. 갑니다. 리을 탈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돼. 잘 봐. 리을 탈락은 니은, 비읍, 시옷, 오로 시작하는, 잘 봐. 시작하는 워딩 주목. 어미야, 어미. 그 어미가 올 때 리을이 나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예시 한번 보면 되겠네. 예시 한번 보면 이런 게 존재해. 나 그 집에 사는 중이야. 그럼 봐봐. 원래 원형이 살다야. 맞지? 살다의 뒤에 는이 붙었어. 그럼 얘 어미긴 어미인데 뭐로 시작하는 어미야? 선생님 얘가 왜 어미인데요? 기본형이 뭐야? 살다지. 다가 어미잖아. 이해했어? 무슨 말이지? 그 다라는 어미 대신에 는이 붙은 거잖아. 이해했어? 그럼 어간에는 항상 짝꿍으로 어미가 붙어야 되니까 이 는도 뭐야? 어미야. 근데 걔가 뭐로 시작을 해? 니은으로 시작을 하네. 다시 살다라는 기본형 용언에 다를 떼고 는을 붙인 거니까 활용하는 부분이니 어미일 거야. 이해했어? 그리고 어간은 항상 누구랑 같이 붙어 다녀야 돼? 어미랑 붙어 다녀야 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다 보니까 요 는이 뭐라는 거? 어미라는 거. 근데 그 어미인데 뭐로 시작을 해버렸어? 니은으로 시작을 해버렸지. 그럼 얘는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요? 살는? 아니, 사는이라고 발음을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잘 봐. 이제 거의 다 와간다는 소리예요. 음운의 변동 얘기할 때 우리가 표의라는 내가 단어를 여기다 옆에 써놨거든? 이해했어? 자, 근데 그게 뭘 상징하면 이런 걸 상징해. 자, 음운의 변동은요. 발음 규정과 관련이 있는 친구야. 발음 규정과 관련이 있는 친구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발음 규정 관련이 있어. 그럼 절대 뭐랑은 관계가 없다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즉 원칙이 이쪽이야. 원칙이. 이쪽이 원칙이야. 원칙. 그럼 원칙은 항상 뭐를 데리고 댕기지? 예외를 데리고 댕기지? 그러면 얘는 뭐가 예외상일까? 표기 관련 규정이 일단 아니라는 게 원칙이야. 근데 표기 관련 규정이 뭐로서 존재하는 거야? 예외로서 존재하는 거야. 음운의 변동인데도 불구하고 뭐를 반영하는 케이스가 있다? 표기에 반영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소리야.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리을 탈락이에요. 왜요? 기본형이 기본형이 살다에 는 붙이면 원래 살는 쓰고 그냥 발음 뭐라고 해야 돼? 사는이라고 발음해야 돼. 다시. 살는이라 쓰고 사는이라고 발음을 해야 돼. 봐봐. 왜 그러냐면요. 조은이라 표기하고 발음 어떻게 해? 조은이라 발음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음과 표기랑 관계가 없어.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근데 살 플러스 는과 같은 경우에는 발음할 때 사는이나 발음을 하는데 표기도 어떻게 해? 사는이나 표기를 해. 이렇게 표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외사항이라는 거야. 별표. 이해했어?
위가 아주 대표적인 예시잖아. 노은이라고 발음하지만 노은이라고 표기하잖아.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얘도 살는이라고 표기를 하고 사는이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 사는이라 발음한 걸 그대로 표기한단 말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의문의 변동이 원칙적으로 발음 규정과 관련돼 있으니까 뭐에 반영하지 않아? 원칙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아. 이해했어? 근데 예외상으로 뭐가 존재하는 거야? 표기에 뭐 해버리는 거야? 반영을 해버리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런 케이스 존재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다리 하나 더 있어요. 더 있는 게 새로운 단어를 형성할 때, 자, 요거는 선생님이 책에다가 예시를 좀 써놨는데 여기도 예시 한번 써볼게. 어떤 게 존재하냐면은 활 플러스 살. 이거 어떻게 표기해요? 화살이라고 발음하고 화살이라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 써볼게. 얘는 뭐를 반영하는 거예요? 표기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 아, 정말 중요하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근데 하나 더 써볼게. 솔 플러스 나무예요. 그럼 얘 표기 어떻게 해요? 발음 어떻게 해요? 소나무라 발음하고 표기도 소나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거. 근데 결론적으로 원래 원형에서 리을이 있었는데 그 리을이 어떻게 된 거야? 나가 떨어지는 거니까 탈락에 해당한다. 의문이 소실되는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소리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정말 열정적으로 빡세게 수업하고 있는데 너네도 잘 따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이 모음 탈락입니다. 모음 탈락. 자, 모음 탈락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아시겠죠? 내가 하라는 대로 갑니다. Step 1. 일단 서술어 스타일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이게 뭔 개소리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서술어 스타일 나오면 다로 할 수 있는 친구한테 밑줄이 쳐져 있다고. 즉 무슨 다라고 할 수 있는 친구한테 밑줄이 돼 있다고.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Step 2. Step 2가 뭐냐면 걔 기본형의 어간을 찾으세요. 기본형의 어간. 예를 들어서 야, 빨리 꺼! 라고 했어. 자, 그러면 꺼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어.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꺼다라 하겠냐? 끄다겠지. 그지? 그러면 끄다라고 존재하는 친구야. 이해했어? 그럼 여기 기본형이 뭐야? 끄다야. 더 뗄 수 있나? 더 뗄 수 없어. 끄다가 완전 기본형이야. 그러면 기본형이 어간을 찾아. 어디야? 끄. 왜요? 끝이다. 납득되니 무슨 말인지? 끄가 어간이야. 그럼 어간을 찾고 잡아봐. 그 다음에 스텝 3가 뭐냐면은 아나 아니면 아서 어서를 결합을 할 거야. 이해했어? 결합을 할 거야. 자, 이때 이 결합을 할 때 어간의 워딩 주목. 어간이야. 어간의 모음이 탈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지 마. 이렇게 판단한다 생각해. 가보자. 끄다. 이렇게 동일하게 되려면 중에 뭐 붙여야 돼? 붙여야겠지. 그러면 어간의 모음이 뭐야? 의지. 그래서 얘 무슨 탈락? 탈락.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다음 가볼게. 자, 그 다음에 건너서라고 했어. 건너서. 그러면 얘 기본형이 뭐야? 건너다.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일단 어간이 어디야? 건너. 왜요? 건너시다. 납득됐니? 그러면 건너.
이렇게 들리면 뭐 붙여야 돼? 서가 있잖아. 아서, 어서. 그러면 서가 붙어야 될 것 같아. 이해했어? 그랬을 때 어간의 끝 모음이 탈락을 하게 된다고. 끝 모음이. 뭐가 나가 떨어질 때? 어가 나가 떨어져야 돼. 이해했어? 그래서 건, 니은. 그 다음에 뒤에 서 이렇게 붙는 거야. 납득돼서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요거를 어탈락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뒤에 붙는 친구도 어고 앞에 있는 친구도 어니까 음이 어때? 같지? 그래서 얘를 동음탈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음탈락이라고 얘기를 해. 여기까지 공감이 됐어? 알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 야, 빨리 밥 좀 퍼! 이렇게 얘기했어. 밥 좀 퍼. 자, 그럼 얘 원형 찾아보자. 원형 뭐예요? 푸다. 푸다의 어간이 어디야? 푸. 왜요? 푸시다. 그러면 푸라고 되겠지? 이해진이 무슨 말인지? 그러면 푸. 다음에 플러스 얘처럼 되려면 뭐가 붙어야 돼? 어가 붙어야겠지. 그럼 어간 끝 음절. 끝 음절 얘기했지? 거기에 모음이 나가 떨어진다. 그럼 얘는 무슨 탈락? 우탈락. 만약에 또 어라고 돼 있으면 동음탈락.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해들이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가 모음 탈락 내용이었습니다. 하시겠나요? 오케이? 참. 이렇게까지 하면 탈락이 끝나거든? 탈락이 끝나. 축하드립니다. 탈락 끝나면요. 사실상 끝났어요. 오케이? 탈락 끝나면 사실상 끝났어요. 자, 봐봐. 탈락 끝나면 사실상 끝났는데, 잘 보세요. 내가 4인 시옷을 제외하고, 만약에 4인 시옷이 시험 범위 들어가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쌤한테 꼭 추가적으로 직보 때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변동 중에서 세 번째, 첨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첨가는 운이 소실되는 거야? 생겨나는 거야? 생겨남이야. 그래서 얘는 딱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뭐야? 0에서 1이에요. 없던 게 생겨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별표 니은 첨가입니다. 니은 첨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니은 첨가. 얘들아, 나 의문의 변동 판단 순서는 여기서 안 해요. 왜냐? 의문의 변동 판단 순서를 이걸로 영상으로 남겨두면은 아무래도 러셀 영상이다 보니까 좀 많이 돌고 돌 수도 있거든? 그러면 나한테 수강하는 학생들이 너무 불리해요. 왜? 나한테 뭐 때문에 보통 수업을 많이 들으려 해? 실전 개념. 내가 지금 여기 적거든요. 이런 실전 개념들. 그리고 더불어서 절대로 틀리지 않는 의문의 변동을 풀어가는 공식이 있잖아. 그죠? 그 공식 때문에 듣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랬을 때 잘 들어. 니은 첨가. 갑니다. 니은 첨가. 가보자. 니은 첨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니은 첨가는 스텝이 있어. 잘 봐. 뭐 플러스 뭐 형태야. 이해했어? 뭐 플러스 뭐 형태야. 그리고 이 뒤에 게 무슨 형태소여야 돼? 실질 형태소여야 돼. 이게 1번이야. 여기까지가 1번이야. 이해했어? 일단 이게 돼야지 다음 걸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랬을 때 요 뒤에 첫 스타트가 받침이 있던 없던 간에 첫 스타트가 뭐여야 되냐면은 이, 야, 여, 요, 유여야 돼. 이게 두 번째야. 그 다음에 그 앞에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은 그 앞에 받침이 있어야 돼. 이게 3번이야. 끝! 잘 봐. 가보자. 예를 들어서 달맛이라고 했어. 달맛이. 그러면 달 플러스 맛이라고 하거나 쌤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달맛 플러스 이라고 보입니다. 관심 없어.
똑같이 결과 나와요. 잘 봐. 달맞이 갑니다. 맞이 실질 형태소야? 맞다고 쳐볼까? 2번에서 탈락이야. 왜? 이하 여유가 아니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어. 이해했어? 두 번째 볼까? 달맞 2 달맞 2 뒤에 있는 거 얘 실질 형태소예요? 아니죠. 형식 형태소로 나와야 되지. 이해했어? 결과는 똑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적용이 되는 친구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자. 적용이 되는 친구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갑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홑 이불. 아까 홑 이불 봤었지? 홑 이불. 가볼게. 요 뒤에 있는 친구. 자, 봐봐. 일단 뭐 플러스 뭐 형태예요. 납득? 자, 그 다음에 뒤에 게 실질 형태소야. 왜요? 명사라서요. 오케이. 통과. 자, 그 다음에 여기 초성이 뭐로 돼 있어? 초성이 이응으로 돼 있지. 근데 이응으로 돼 있는데 그 케이스 어떤 케이스야? 이야 여유유. 즉 이에 해당하는 케이스네.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도 통과. 패스.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뭐 존재해? 받침 존재하네.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얘도 뭐가 존재해? 받침이 존재하네. 받침이 존재하니까 오케이. 너는 누굴 첨가해줘도 될 것 같아? 니은을 첨가해줘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얘 스타트가 홑니불로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봐봐. 요 티읕은 발음이 되는 친구야? 안 되는 친구야? 안 되는 친구지. 그럼 얘 그 다음에 뭘 적용해야 돼?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을 해야 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랬을 때 디귿과 니은이 만났네? 그럼 뭐가 일어나야 돼? 비음화가 일어나야겠지. 그럼 봐봐. 이렇게 발음을 할 거야. 자, 질문해보자. 완전 동화야? 불완전 동화야? 완전 동화네. 왜? 영향을 준 자음이랑 똑같아졌어요. 납득됐어? 자, 그리고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줬어? 디귿이 니은한테 영향을 줬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디귿이 니은한테 영향을 받았으니까, 즉 앞에 있는 종성이 바뀌었으니까 얘는 역행동화야, 순행동화야? 역행동화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리고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가로 방향으로 바뀐 거야? 세로 방향으로 바뀐 거야? 가로 방향은 똑같이 2번 라인이고, 즉 가로 방향은 바뀌지 않았고 세로 방향으로만 떨어졌으니까 얘는 좋은 위치가 바뀐 게 아니라 좋은 방법이 바뀐 거다. 납득됐나요? 오케이? 이렇게까지 계속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홑 이불. 자, 그 다음에 다른 단어도 한번 봐볼게. 그 다음에 색, 연필.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색, 연필. 자, 얘도 똑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 색 플러스 연필이네.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뒤 스타트가 뭐예요? 뒤 스타트래. 뒤에 있는 게 실질 형태소예요? 형식 형태소예요? 실질 형태소예요. 왜요? 명사니까요. 오케이. 다음 통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니까 스타트가 뭐야? 이응이야. 그랬을 때 이야 여요유네. 그러면 여기서 여라는 것 때문에 두 번째도 통과. 자, 그 다음에 그 여 앞에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라고 받침이 있네요. 그러면 얘 받침도 있네. 그럼 받침도 있으니까 얘는 뭘 첨가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니은을 첨가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색, 연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은 똑같이 기억과 니은이 만났으니까 뭐가 일어나야 돼? 색연필이라는 비음화가 일어나야겠죠. 자, 저거 발음해봐. 색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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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연필. 됐니?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의문의 변동사항. 이게 거의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게 변동. 미안. 혹시 몰라서 요거까지 좀 설명을 해볼게. 얘들아 봐봐. 만약에 잘 봐. 이건 그냥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라고 했어. 오케이? 근데 얘를 이렇게 발음을 한대. 있다 라고 발음을 한대. 그럼 뭐가 달라졌어? 어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여로 발음을 하지. 얘들아, 여는 어떻게 돼? 반모음이 플러스 어죠. 그지? 그럼 원래 애는 반모음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근데 모음이 생겨났네. 발음할 때. 반모음이 발음할 때 생겨났네. 그러면 모음이 생겨나니까 음운이 생겨난 거네. 그럼 반모음이 생겨난 거니까 얘네를 읽어서 뭐라냐면 반모음 첨가라고 불러요. 진짜 말뜻 그대로 써놓은 거지. 반모음 첨가라고. 이해했어? 요런 게 학교에서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좀 써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사항에서 뭐도 존재하냐면 축약도 존재해요. 축약도. 축약은 뭐냐면 새로운 음운 탄생이야. 새로운 음운 탄생이야. 선생님 섬가랑 다를 게 없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합이야. 더하다는 소리야. 더하다. 합쳐져서 새롭게 단어가 만들어진다는 소리야. 이게 뭐냐면은 하나가 거센 소리내기예요. 이해했어? 거센 소리내기야. 거센 소리내기는 뭐냐면은 기역, 디귿, 비읍, 지읒, 플러스 히읗. 이제 플러스 알겠지? 대각선에서 이렇게 배치가 됐을 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키읔, 티읕, 피읕, 치읕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키읔, 티읕, 피읕, 치읕. 자, 그러면 예시 한번 써볼게. 예시 뭐냐면 좋고 발음해봐. 좋고 이렇게 발음되죠.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봐봐. 히읗이 종성이 왔을 때 같이 만나게 돼서 키읔으로 발음이 되거나 아니면 법학이라고 했어. 법학. 자, 비읍과 히읗이 만났지? 그래서 발음 어떻게 해? 법학! 이렇게 한단 말이야. 법학. 이해했어? 여기까지가 의문의 변동 상황에서 끝났다! 의문의 변동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들의 99%입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99%.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전달하고 싶은 거의 모든 내용이었고요. 모든 내용이었고 혹시나 그래도 선생님한테 이제 직전 보강 때 어떤 걸 들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집에 가서 요 문법상 한번 점검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직전 보강 때는 선생님이 판단 순서로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들이 다 익숙한 상태에서 선생님한테 찾아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제발 이게 익숙한 상태에서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선생님이 영상 끝났어. 이제 선생님이 어떤 걸 좀 설명을 할 거냐면은 우리 학생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어떤 학생들이 좀 존재하냐면 이런 학생들이 좀 존재해. 선생님 저 두음 법칙이 들어가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가끔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두음 법칙이 들어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좀 메모를 좀 하고 그리고 필기를 하고 수업 영상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힘들다잉. 약간 너네 그 국영수 사과 한국사 공부하는 거랑 비슷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너네는 그냥 영상 이거 너네 학교 거 하나 보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은 이제 학교를 거의 한 12개 학교를 선생님 찍어야 돼서 선생님 계속 영상 찍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선생님은 일이잖아요. 학생도 공부가 일이잖아. 공부가. 직업이 학생이면. 그럼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 그지? 선생님도 일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공부하세요. 일하세요. 일. 직무유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우리 두음 법칙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운 거 한번 봐봐봐. 이 지울 때 다 의도가 있는 거야. 봐봐. 이 두음 법칙이 어디에 들어가는 내용이냐면은 사실 저 탈락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한자음일 때 한자음 첫 음절에
한자음 첫 음절에 니은이 오게 되면 요 니은은 무조건 탈락합니다. 진짜 거의 대부분 다 탈락해요. 가보자. 여자야, 여자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여자지. 그지? 또 다른 거 좀 해볼까? 다른 것도 뭐 있을까? 기억이 안 나네. 선생님이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오전부터 계속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자, 여자. 나 지금 뭐 보고 하는 것도 없잖아. 그냥 머릿속에 든 거 그냥 그대로 다 꺼내놓고 있는 거야. 나도 됐죠?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도 힘이 들면 안 되니까. 선생님이 아주, 파이팅 넘치게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게 존재하냐면은, 한자음 첫 음절에 리을이 오게 되잖아. 리을이 오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리을이 오게 되면 잘 봐. 니은으로 교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니은이 탈락하게 되는 상황. 근데 여기 내가 이렇게 괄호 쳐놓을게요. 보통 이렇게 됩니다. 가볼까? 자, 요거는 예시 2개 정도 써볼게. 2개. 첫 번째, 락원이야, 낙원이지. 그지? 내가 여기 왜 괄호 쳤는지 알겠어? 오케이? 자, 봐봐. 엽도야 아니면 엽도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어떨 때는 리은을 교체되고 끝나고 어떨 때는 리은을 교체된 다음에 리은이 탈락하는 케이스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둬야 돼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여기 두음 법칙인데 우리 이제 예외사항 조금만 챙겨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CF 의존명사 뭐 년과 같은 단어가 존재한다. 몇 년이다 라고 한다면 그 년은 단어 첫 음절에 그냥 니은이 왔다고 하더라도 뭘 바꾸지 않아? 니은을 탈락시키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얘 같은 경우에는 두음 법칙 적용을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시험범위 관련 친구 끄세요. 자, 그 다음에 요 첫 음절 있지. 요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왜냐? 첫 음절이 아니잖아? 그럼 두음 법칙 적용하면 안 돼요. 왜요? 남녀노소거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얘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첫 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 탈락하는 케이스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첫 음절이니까 탈락하는 케이스를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요 의존명사일 때와 그 다음에 첫 음절이 아닐 때 요 두 가지 케이스를 좀 예외적으로 좀 알아주고 원칙적으로는 한자음이 첫 음절에 왔을 때는 니은은 어떻게 한다? 나가 떨어지게 해야 한다 라고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도 만약에 리을이 첫 음절에 오게 됐다면 원래 이응으로 된다라고 표준발음법 제12항에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지를 할 때 어떻게 좀 인지하면 좋겠냐면은 원래는 니은으로 교체됐다가 그리고 나서 뭐로 탈락되는 거다? 그래서 뭐로 탈락되는 거다? 두음 법칙에 의해서 탈락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두음 법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단어 첫머리 한자음 단어 첫머리에 니은과 리을이 오는 상황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 그걸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드디어 의문의 변동 수업이 끝났습니다.
본인들한테 선생님이 제공할 만한 정보들은 거의 다 제공을 한 것 같아요. 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뭔가를 하겠다. 그렇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어느 정도, 진짜 조금이라도 해놨다면 이 영상만 보면은 충분히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직전복한테 선생님과 같이 판단 순서, 가장 중요해요. 판단 순서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는 거. 그게 우리 시험 대비 음래 변동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